노트를 이렇게 피고선 한 장을 더 넘겨. 여유있게 왼쪽에 장이 있게. 오른쪽에 필기를 하게 되는데 얘를 검은색으로 해라. 밑줄을 치는 것도 검은색이고 점을 찍는 것도 검은색이고 별표도 검은색이고 필기를 이렇게 하자. 알았지? 그리고 여유있게 하자. 필기를 여유있게 왜 첨삭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장을 넘겨. 우측에 계속 써. 알았지? 우측에 계속 쓰고 여기에 검은색으로 쓴 다음에 교재를 풀다가 봐야 될,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노트부터 봐. 근데 노트에 있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점을 찍거나 아니면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치거나 없으면 첨삭을 하거나. 알겠죠? 파란색 펜으로. 다음에 테스트를 봤을 때 또 틀린 부분을 피드백 할 때 있죠? 그러면 그땐 빨간색으로 점을 찍거나 밑줄을 치거나 별표를 치거나 첨삭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자. 알았어요? 그리고 왼쪽은 이제 교과 내용이 아닌 참고 내용이나 그림을 붙이세요. 알았습니까? 자기가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복사를 해줄 거고, 아니면 PDF 뭐 이런 거 달라고 하면 PDF 줄 테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트를 만들어 놓고, 생명과학은 총 5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5단원. 그래서 중간고사가 1, 2, 3단원까지 볼 거예요. 3단원 초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초까지 보든가, 뉴런까지 보든가, 아니면 1, 2단원을 보든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아요. 여기다 인덱스지를 붙여요.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5개를 붙일 수 있죠. 맨 위에다가. 그죠? 그리고 이 아래는 작은 인덱스지. 물론 깔맞춤 오면 좋다. 깔맞춤 오면 좋고, 그 다음에 더 얇은 인덱스지는 시험 보기 전에, 특히 생명과학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시험 보기 5분 전에 봐야 되니까. 알았어? 자기가 틀린 거를 보려면, 아, 여기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가야지 라고 하는 건 조그맣게 붙여놔. 알았지? 그렇게 해서 노트를 완성해 가자. 알겠어? 그 노트 필기는 영상을 보고 해요. 알았지? 수업 시간에 막 하다 보면 설명을 흘려듣기 쉬우니까 영상을 보고 하고, 그리고 이따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여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좀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야. 그럼 그 링크를 보고 구독을 꼭 눌러놔. 알았지? 그래 놓고 선생님이 업로딩 하면 보이게. 생명은 여기서만 하거든요, 제가. 여기 것이 주가 될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전 거 한번 가서 저희가 뭐 연습을 한다든가 그럴 때 한번 보고 오세요. 아니면 시간이 되면. 그 정도 정성이면 뭐 다른 과목도 잘하겠죠. 그치? 미리 예습을 한다든가 이런 거 평소에 안 해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할 것 같아. 그치? 난 니들 믿으니까. 됐지? 자, 이러면 이제 1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생명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이 암기 과목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잘 나. 솔직히 1학기는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약간의 계산 문제가 있어요. 어디냐? 뉴런 쪽입니다. 그게 3단원 쪽이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 속도에 아주 약간 물리학 비슷하게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 항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과학은요, 각 단원이 개별로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단원 못 하잖아요. 그럼 뒷 단원 가서 좀 헤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꼬박꼬박 정리하고 자꾸 보고 그러세요. 암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암기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시다. 알았지? 오늘 배우는 게 생명과학 전체예요.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제목도 보시잖아.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 생명과학의 이해. 이 1단원. 여기가 생명과학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류부터 찾고 가자. 오류부터.
생물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야. 알았냐? 이런 게 생물이다가 아니야. 알았니? 마지막에 내가 그에 대한 얘기를 너희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 그 오류에 빠지면 알고도 틀린다. 알았어, 문제. 우리가 배우는 과정의 전체 과정을 잘 봐. 생물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들어. 이데올로기를 잘못하면 뭐냐? 개념이 상반되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공통점이 뭐냐? 둘의 공통점? 주의. 그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자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다 잘 살자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방법의 차이지.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그지? 너네들 그 파가 되게 많잖아. 뭐 감리, 뭐 침례, 장로 되게 많잖아. 해석의 차이 아니야. 해석의 차이. 그치? 근데 다 같이 지저스합니다. 다 같이.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가 특성을 다 구분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썼지만 일단 저는 하나의 개체가 유지되는 측면의 생물의 특성을 먼저 볼 거고 그 다음에 종족의 유지적인 측면을 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나눠서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알겠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리뷰가 있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봐봐. 리뷰 쪽을. 리뷰 쪽을 봐봐. 여기는 뭐 컨텐츠를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장을 다 가리키면 제가 이거 몇 단에 나와 이거 몇 단에 나와 얘기를 해줄 거 아니? 그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단계라고 보이죠? 그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요즘에 안 나옵니다. 왜? 이 부분이 약간 교과 밖이에요. 근데 그냥 보자면 식물과 동물의 아주 작은 단위체에서 커다란 개체가 유지되는 쪽에 명칭이 좀 달라요. 식물에 있는 거 조직계가 있죠. 식물에. 동물에는요. 기관계가 있고요. 식물 쪽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동물 쪽을 하자. 왜? 현재 바뀐 생명과학 단원에서는 동물 쪽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서 동물 쪽 관점에 보았을 때 세포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포 그러면 그냥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기본 단위인데 이게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조직이 모이면 여기서 바로 기관입니다. 브레이크 쳐 있는 게 기관. 조직계가 아니라 바로 기관으로 돌아요. 알겠지? 기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소화기관 이런 말 들어봤죠? 소화기관이 뭐가 있죠? 위. 아, 좋아요. 위. 그 다음에 아래. 그죠? 위하고 장님 계시잖아요. 장님. 소장님, 대장님.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학문님까지. 소화기관이에요. 배설기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함정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틀려요. 학문, 배설계. 다 틀려요. 소화기관입니다. 그거. 알겠죠? 그런 것들. 그럼 배설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방광. 그렇죠. 저런 거예요. 방광. 알겠습니까? 요도. 이런 것들이 다 배설기관이고요. 호흡기관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제가 이거 왜 리뷰를 하겠습니까? 다 공부해놓고 틀리니까. 여러분, 배설기관도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단위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호흡해야 하나요? 합니다. 폐, 호흡. 배설기관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의 전신에서는 세포호흡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알고 코 베인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한번 틀렸다 그러면 딱 작은 인덱스를 붙여놓고 꼭 시험 보여주려 보세요.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평소에 틀리잖아요. 야, 실수했네. 안 틀릴까요? 또 틀려와요. 니들이 맨날 그런다니까요. 틀리고 맨날 틀리면서 자기는 실수했대. 실수도 습관이 되면 그게 자기 실력이 되버린다. 알겠지? 그런 걸 잡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자기 거를 분량 딱 그 표시를 타닥 해놔야 시험 보기 직전에 검토를 할 수 있다. 알겠지? 꼭 기억해라. 거기 그거 하나야. 끝이야. 넘어가 이제.
이제 생물의 특성을 한번 볼게. 생물의 특성에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볼 거야.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물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거기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된다. 여기엔 딱 하나예요. 두 개. 이게 세포예요.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3단원에서 배웁니다. 3단원에서 배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 세포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시 말해서 간세포가 하는 세포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폐세포가 다르고 소화기관의 세포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소화기관에 있는 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소화액을 분비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소화액에는 뭐가 들어있죠? 소화효소가 들었잖아요. 그 효소의 주성분이 뭔데요?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소화기관을 이루는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리보솜이에요. 걔가 많다니까요. 다른 세포보다.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여기서 구조란 표현은 뭐냐면 신경세포 뉴런은 동그랗고 땡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기가 나 있어요. 길게. 신경세포. 다른 세포는 그냥 동그란데 핵이 있고 얘도 핵이 있어요. 근데 작은 돌기가 돌돌돌 나는데 한 줄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또 뉴런의 특징이에요. 신경세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수많은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세포로 구성된다. 알겠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신경세포만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흥분의 이동과 전도. 아셨습니까? 그게 3단원 첫 패스. 1학기 기말에 본다면 거기가 킬러 단원이에요. 만약에 1학기 중간에 본다면 뭐 기말에 본다면 바로 거기 바로 포함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아마 그게 기말로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왜? 그 뒤에 좀 무거운 단원들이 많거든요. 3단원에. 아주 무겁습니다. 여기는 3, 4단원이 거의 뭐 막중지세인데 4단원이 제일 어렵죠. 솔직히 죽을 쌌잖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는 죽었다 생각하고 본 것이에요. 여름방학 때 유전만 엄청 파죠. 경우유수기 때문에 거기는. 알았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쪽 아셨어요? 일단 세포로 구성됐다. 이것이 기본 첫 번째 개체 유적 측면이다. 자, 두 번째 얘들은 물질 대사를 한답니다. 이게 사실 물질 대사라는 표현을 썼지 화학적 측면으로 보잖아요. 화학 반응한다예요. 화학 반응. 그러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화학에서는요 분자량이 큰 놈, 분자량이 작은 놈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생명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어떤 거? 이런 거죠. 저분자, 그 다음 뭐? 고분자. 그저 화학식을 봤을 때 원소의 종류가 많아지거나 구성 원자수가 많아지면 고분자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분자로 얘를 배우죠. CO2, 그 다음에 H2. 그럼 고분자로 뭘 배웁니까? 얘를 배웁니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화학식으로만 저렇게 써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일반 생명과학에 들어가면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사슬 포도당 이렇게 세 종류를 다 봐요. 글루코스, 플락토스, 갈락토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냥 식은 이래요. 그럼 뭐야?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얘가 얘로 가는 걸 뭐라 부르느냐?
이거 뭐라고 그래요? 동화작용. 합성이죠, 합성. 말 그대로. 화학적으로는 합성이에요. 서로 화합이잖아, 화합. 그죠? 그럼 이렇게 가면 뭐라 그럴까? 분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 합성이냐 분해냐 이런 말을 써 있거든요. 보세요. 얘를 합성. 화학적인 측면은 화합이에요, 화합. 그걸 이렇게 쓴다고요, 합성이라고. 이건 분해죠. 이건 똑같이 쓰네요, 분해. 저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생명과학적 용어로 뭐라 한다? 동화라고 부른다. 하나로 합쳐진다 이거죠. 그죠? 아, 동화하면 저는 아주 안 좋은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에서 한국 식민화를 시키잖아요. 그게 동화 정책이에요. 그게.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의 국민으로 만들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동화 정책. 그럼 분해는 뭐냐? 이화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입에 붙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합성이죠. 그래서 합성이에요. 뭐가 관여한다고? 빛이. 그럼 얘는 바로 뭐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흡수되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알았어요? 뭐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써놓은 순간 얘는 광합성이고 요건 뭐다? 세포호흡이에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요걸 예를 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산화탄소가 H2와 반응해서 요게 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산소 기체 나온다. 자, 굳이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우리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 대부분 화학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질량이 보존되려면 잘 보세요. 고분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탄소원자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여기 탄소는 하나니까 앞에 쓰는 거예요. 됐어요? 수소원자 몇 개 있어요? 12개. 그래서 뭐 쓰면 돼요? 6. 이랬더니 산소원자가 총 몇 개입니까? 18개죠, 반응물에. 근데 여기 이미 6개 있잖아요. 앞에 계속 1이어야 되고요. 몇 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게 광합성의 반응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 광합성. 무슨 작용? 동화작용.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관여한다고 햇빛 뭐 이런 거죠. 흡수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뭐가 된다? 이화작용이 되는 거죠. 이화. 자, 참고입니다, 여러분. 참고예요. 이거 생명과학 2에 가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광합성은요 2개 반응으로 나뉘어요. 광합성 2개 반응으로 나뉘는데 햇빛이 있는 무슨 반응? 명반응과 햇빛이 없어도 필요 일어나는 암반응으로 나뉘어요.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요? 엽록체. 맞죠? 소기관. 생명과학 무조건 유식한 놈이 1등이에요. 유식한 놈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알아두세요. 거기서 명반응은 그라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명반응은 그라나에서 명그라, 암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암스트롱 이러고 외워요. 그냥. 알았어요? 학생들이 외울 때 명반응은 빛이 관여하는 거니까 반응물 중에 누가 반응하냐? 얘가 반응해요. 여러분. 물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물을 전기분해하면 뭐 나오죠? 수소하고 산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기분해하는 거 아니잖아. 뭐 얘들이 뭐 전기 구이될 일 있어. 뭐 있지? 예. 햇빛. 그래서 얘가 분해가 먼저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 나온다?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수소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요. 물질이니까. H라고 안 써요. 산소는 건 뭐라고 써야 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생긴 O2가 명반에서 나온 O2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반응물이 누구 있어요?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맞죠? 얘가 누구랑 만나서 수소랑 만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화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산화하는 반응에 가서 누가 산화됐고 환원됐는지 짝을 지을 수 있어요. H2O랑 O2가 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저런 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참고로 보세요. 우리는 물질 대사를 한다가 중요한데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러한 물질 대사를 할 때 이 화학 반응이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실제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에너지 차로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들까? 그래, 화학 변화가 훨씬 많이 들어요. 든다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그걸 극복하는 애가 누구냐? 이런 거죠.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해야 돼. 오늘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한다. 이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혼하는데. 그럼 누굴 써요? 변호사. 변호사가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 이랬으면 돈이 적게 들죠. 이해가요? 자기는 이혼 안 하면서 남을 이혼시키는 거죠. 걔들이 촉매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촉매를 우리 생명과학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효소라고 부릅니다. 효소. 알았지? 우와, 효소는 이렇게가 넘는 거 알아요? 우리 몸에? 엄청난 효소가 많아요. 제 주성분이 뭐였어요? 단백질이요. 그렇죠.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보솜이 맨날 단백질 만들어내잖아. 통합과학 시간에 생명 중심원리 안 배웠어요? 기억나요? 거기 좀 어려웠죠. 막 이상한 놈 자꾸 들어오고 막 대두, 소두 뭉쳐갖고 막 으쌰으쌰. 그게 리보솜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생명 중심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중요한 건 줄 알아요? 리보솜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다 다른 애들이에요. 단백질. 근데 다 사람 아니에요? 너도 사람, 너도 사람. 같은 사람. 엄청 싫어. 이러지 마시라고 막. 우리 다르다고 오면이. 맞아요. 단백질도 엄연히 달라요. 설계도에 따라 다 만들어내는 단백질 종류가 다르다고요. 그럼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걔가 나중에 효소도 되고 딱 태어났더니 나보고 호르몬이래. 호르몬도 되고 태어났더니 너는 막 항체야 뭐 이러고 그지? 단백질 설계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거죠. 리보솜은 그래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는 애들. 알았습니까? 그것들이 바로 효소. 그러니까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여러분 단백질은 뭐에 약해요? 열에 약하죠. 여러분 냉동인간 들어봤죠? 찜통인간 들어봤습니까? 닭고기를 돼지고기를 삶아서 놨더니 좀 이따가 다시 삶은 거 풀면 돼지고기 돌아와요? 그 삶으면 끝난 거예요. 비환원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알겠어요? 그 효소는 높은 온도가 되잖아.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면 맞아! 화장실 변기 맞아! 설포가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효소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이 이 정도 되면 성이 된 거죠. 성이 된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세고랑 찹니다.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 집에 가보세요. 한 3살, 2살 된 애들 집에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많아요. 가서 아이스크림으로 공략하세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들한테는 비상용품이에요. 왜? 애들은 2도씨, 1도씨만 넘어도 목숨이 경각에 달해요. 걔들은. 갓 태어난 애들이 고열에 시달리잖아? 그럼 막 어머니도 어때요? 막 울면서 막 택시 타고 막 가고 막 그런 거 봤죠?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경각을 다퉈요. 그게 조금만 넘어가면 죽어요, 아이가. 이 고열에 시달리면.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없어. 그럼 어때? 열을 떨어뜨려야지.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벗긴 다음에 찬물로 막 닦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더 빠른 방법이 뭐냐? 찬 냉수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가 먹습니까?
안 먹지. 근데 아이스크림 쓱 좀 빨아먹어. 그냥 달달하거든. 그게 응급용품이에요. 어르신들 사탕하고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사탕 왜 갖고 다녀요? 손주 주려고 아유 이렇게 준단 말이야. 할아버지 거 사탕 뺏어 먹지 마 임마 니들. 그 할아버지 뭐 저혈당 오시잖아? 그럼 아무것도 못 움직여. 손도 못 움직여요. 근데 사탕 입에 딱 넣어주잖아? 일어나셔. 이러면서 일어나셔. 그런 거 저혈당 증세가 굉장히 위험한데 딱 쓰러지잖아. 말이 안 나와. 근데 손은 까딱 움직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사탕을 먹고 일어나시는 거야. 근데 싹 뒤졌는데 혼자가 다 훔쳐갔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아이스크림과 어른들 사탕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되게 도로에서 교통경찰 아저씨가 차 막 꽝 부딪히고 가보면 사탕이냐고 막 찾잖아. 그게 저혈당 증세거든. 굉장히 위험한 증세들이네 그거. 알았어? 그런 거 뭐 저기 가서 응? 항상성 가서 내가 보여줄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효소의 중요성을 배우는 거야. 고열에 약하다. 됐지? 그런 걸 비환원적이다 라고 얘기해. 알았지? 자, 일단 효소가 관여한다는 걸 배웠어.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물질 대사는 뭐가 있어야 한다? 효소가 필요하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누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고. 정말 중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소년시대인가 봤냐 니네들? 쿠팡 플레이 하는 거. 그거 보고 하지. 목소리가 다 한 2주 동안 그렇게 했네 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선생님 처음 학원 들어와서 기어 아니요 그랬거든. 걔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너네 기어 아니요 알아들어? 그래요 아니요. 알아듣냐고. 네. 다 알아듣잖아. 쟤들이 무슨 소리인 줄 알고 그러지. 기어 아니요 그랬더니 그 우리 동네는 끝에 잉 하거든. 진짜로. 그지? 잉? 이러거든. 전라도가 잉이 하더라고. 전라도 그쪽이. 쌤이 저 서해안 쪽 고향이라. 여튼 간에 물질 대사는 꼭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뭐에 약하다? 온도에 약하다. 그래서 얘는 적정 온도가 꼭 필요하다. 알았죠? 중요합니다. 그 얘기들이 거기 10주까지 내용들이에요. 알았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세포로 구성이 된다. 이런 단위체다. 이건 뭐냐? 모든 동물의 세포가 비슷비슷하다. 그럼 덩치가 크면 세포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코끼리하고 쥐하고 보면 덩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쥐는 한정적 세포로 모든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요. 코끼리는요. 덩치가 크면 기관도 큼직큼직하지만 많은 세포가 관여를 하죠. 그래서 물질 대사가 훨씬 쥐가 빨라요. 쥐는 쉴 틈 없이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작고 아담한 친구가 많이 먹으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알았습니까? 그 덩치 큰 애들이 덜 먹어요 사실은. 근데 한번 먹으면 죽음이죠. 근데 조그만 애들은 계속 먹어요. 그리고 꼬마들 있잖아. 우리 애기들 동생들 먹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먹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페이지 11쪽으로 넘어가 봐요. 세 번째 이거 있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하나는 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호르몬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3단원이에요. 여기가 차이는 딱 하나예요. 야! 좋았어. 야 이렇게 해줘야 이게 인간미지. 어느 반에 가서 야 했더니 왜요? 입안 좀 살아있네. 좋네. 여러분 이게 신경계예요. 근데 아까 금방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계속 놀래? 아니야 금방 가셨잖아. 너 왜 안 놀래서 나와. 그리고 제가 때립니다. 근데 걔가 평생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만 아프고 말죠. 이런 게 신경계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건 신경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계도 있는 거죠. 호르몬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최종 무기예요. 그것도 급격히 변하면 안 되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뭐죠? 체온 조절. 체온이 급격히 변하면 안 되잖아요. 춥다면 다시 온도를 높여서 높게. 그 다음에 너무 덥다면 또 온도를 낮추는 그런 과정을 계속하는 거. 온몸을 거쳐서. 그럼 과연 지속시간이 신경계는 짧고 호르몬계는 긴데 그게 몇 분 차일까요? 보통 여러분 신경계 쪽은 하나, 둘, 셋, 넷, 5이면 끝나요. 반응 속도 이러면 끝나요. 근데 호르몬계는 20분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그 차이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럼 이건 살아있는 생물의 뭡니까? 생물적 특성이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된 거죠. 그냥 푹 했는데 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푹 그래도 만약에 뭔가를 찔렸다고 하면 피가 나잖아. 일단 뭐예요? 소리를 지르겠죠. 아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통증이 몰려오죠. 이게 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 얘가 생명체다라는 특징이죠. 제가 딱 때렸는데 무생물이다. 딱 때려서 아니면 신경계를 부린다. 이게 생물이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도 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신경계를 먼저 배우고 호르몬계를 그 다음에 배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세요. 이 둘은 모두 몸에 뭐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의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몸의 체온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니까. 그럼 니네 몸은 어떻게 되겠냐? 추워요.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 신경계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제일 먼저 봐라. 이 교실 춥다. 창문 다 열려, 문도 열려서 춥다. 그럼 뭐부터 닫아? 창문부터 닫잖아. 그럼 즉각적 효과가 오지. 이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야. 우리 몸의 창문이 뭔데? 안경? 이게 아니라 땅구멍. 그게 잇모근이라는 거야. 잇모근. 잇모근이 수축이 돼. 알았어?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돼. 추워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그리고 뭐하냐? 떨지. 몸을 떨어야 열이 생기니까. 그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야. 알았어? 교감신경이라고 그래. 그런 신경들. 그 담당하는 신경들을. 교감신경 혼자 담당하거든? 추워서 벌벌벌. 반대로 더우면 잇모근이 확장되지. 그잖아. 그리고 봐라. 추우면 있잖아.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준다? 왜 줄을까? 그 혈류량 속에 90%가 물인데, 거기 온도 조절이, 물이 비열이 어때? 되게 높잖아. 열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차단하는 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야. 못 나가게 막아야 돼. 자, 이제 추웠어. 문을 닫았어. 그 다음 가만히 있을 거야? 부셔야지. 때려 부셔야지. 불을 붙여야지. 떼야지. 그 다음,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이 어때? 한참 걸리지. 그게 호르몬이 하는 일이라고. 실제 여론을 발생시키는 거, 유지하는 거, 그게 호르몬이고, 즉각적인 차단, 이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몸의 항상성에 기여하려고 호르몬계만 작용한다? No. 우리 몸은 말이야,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모두 작용을 할 때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3단원 배울 때 신경계를 먼저 배우거든? 그리고 호르몬계를 배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성, 호르몬계 끝. 신경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알았어? 둘이 같이 하는 거다. 몸의 항상성을 위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외부 자극에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생물이다. 니네 그 이파리 중에 손으로 딱 건드리면 싹 오므러드는 거잖아. 뭐더라? 미모사. 미모사. 그래. 그 이파리. 이런 것들이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모든 생물은 외부 자극에서 반응을 하는데 나무가 반응을 하거나 안 하거나. 나무 건드려 봤어? 맨날 건드리는 게 나무 아니야. 이러면서 맨날 지나다니잖아, 니네. 그 실험을 했대잖아, 실제로 식물학자들이.
욕하면서 물 주고 욕하면서 물 주고 욕하면서 물 안 줘보고 막 이런 거 해봤대. 그랬더니 막 음악도 들려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이런 식물이 더 잘 자라더라는 거야. 실제로. 그 걔들은 말은 못하고 뭐는 못하고 느낀다는 거지. 주파수. 알았어? 왜? 생물이니까. 알았냐? 고양이 때리고 그러지 마. 알았어? 집에 고양이 있어요? 때릴 고양이가 없군요. 그죠? 자, 거기 네 번째 보세요, 여러분. 발생.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생장이 들어가요, 생장. 여러분, 생장한다는 게 뭐죠?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생장은 체세포 분열일까요? 생식세포 분열일까요? 체세포. 맞았어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야, 자기 몸에서 체세포 분열하는 거 찍어봐. 어디야? 눈 감고 찍어도 맞겠다. 그치? 이런 놈은 바보지. 이건 자기 몸 어디든 너희들은 다 생대생장이가 다 커진다. 안 커지는 것이 있긴 있겠다. 그죠? 있긴 있어요. 치아는 나중에 다 빠지고 전이가 빠지면 치아는 더 이상 자라진 않죠. 빠지면 끝이죠. 뭐 상어도 아니고 상어는 계속 난대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의 숫자가 늘고 체세포 분열하고 이게 생장한다라고 하죠. 인간의 상대 생장이고요. 어느 정도 생장성이 끝나면 계속, 근데 나무는 계속 크고요. 그치? 그런 게 생장의 특징이야. 거기는 발생이 있는데 사실은 발생은 종족 유지적 측면으로 보통 넘어가요. 왜? 이 발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뒤에 가서 종족 유지 측면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 생장이 뭐고 발생이 뭘까요? 구분을 정확히 해봐요. 둘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둘 다 체세포 분열인데 엄밀히 말해서 구분을 딱 해놔야 나중에 의문이 안 생기거든요. 이 자연계열 애들이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의문이 엄청 생깁니다. 생장은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 되는 게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고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생장이고요. 발생은 불완전 개체라고 불리우는 수정란이, 알겠어요? 뭐로 바뀌는 거라고요? 태아로 바뀌는 거예요. 태아. 알겠어요? 그 태아가 커서 어른이 되면 그게 생장이라고요. 알았습니까? 부수적 그 과정의 그 분열의 과정의 특징은 체세포 분열에 가서 배우세요. 교과과정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여주긴 할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정확히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개체 유지적 측면에서 엄밀히 말하면 발생은 빠져요. 알았지? 그 종족 유지적 측면으로 발생이 있는 거죠. 수정란이 뭐로 가는 거? 태아로 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파충류, 깨구리로 놓죠. 노래 부르면 되죠?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그게 성인 개구리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거기 과정이 바로. 그러니까 개구리가 될 때까지가 뭐예요? 발생이고,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건 생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1, 2, 3, 4를 통해서 개체 유지적 측면을 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종족 유지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대를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그 다음 너희들 뒷세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뒷세대 걱정 안 되죠. 어떻게든 앞세대랑 같이 살아보려고 지금 바닥바닥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너희들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돼요. 배우자를 만나면 뭘 생각해요? 집 생각해요? 아, 집 사야 되는데 이러나? 아니, 그 다음 2세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도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얘가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까 걱정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보통 세대 간에 걱정하는 그 포인트 차이예요. 그러면 결국 종족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뭐 있습니까? 이거예요, 생식. 그럼 생식한다는 무슨 분열이에요? 생식, 세포, 분열이죠.
정액이나 난액, 정자나 난자의 생성이 바로 종족 유적 측면입니다. 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죠. 자, 여기서 전문 용어 한마디 던질게요. 요런 표현을 핵상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EN이 체세포예요. EN이 체세포고 N은 생식세포입니다. 이런 걸 핵상이라 하고요. 알았지? 인간은 저 N이 얼마일까요? 23개예요. 인간은. 그럼 EN은 얼마예요? 46개니까 저게 체세포의 염색체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EN은 N으로, 물론 이걸 따르지 않는 변칙 생명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생명체가 다 EN이면 체세포, N이면 생식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 한다? 유전한다. 유전한다. 니네 누구 닮았어? 기르는 댕댕이 닮고 이러면 좀 웃기잖아. 댕댕이가 아빠도 아니고 다 엄마 아빠 닮았잖아. 그지? 그게 유전이에요. 부모의 형질을 갖고 오는 거죠. 보통 형질은 보이는 형질과 보이지 않는 형질로 나뉘어요. 보이는 형질은 너희들이 육안으로 봐도 어이구 붕어빵이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니네 지금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좀만 크면 아빠하고 얼굴이 비슷해서 친구들이 형하고 아빠하고 구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비슷해서. 알겠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전화상으로 진짜 구분 못하는 경우 많아요. 여보세요? 아 나냐 막 욕했더니 나 아빠다 그러면 되게 웃기죠. 또 그걸 갖고 반대로 장난치는 놈도 많잖아요. 막 또 애비다 그러면 조용하고 농담인데 그럼 또 화내고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소리는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이는 게 형질. 그 다음에 뭐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거 있잖아. 머리카락 훔쳐가서 DNA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유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주는 형질.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유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뭐도 하고 발생도 하고. 이거는 뭐라고 했죠? 봐요. 불완전 개체가 뭐로 가는 거다? 태아. 그러면 아까 생장은요.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 이런 거라고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핵상으로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핵상으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차이인데 얘는 정상적인 세포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요. 얘는 불완전한 개체가 이만하다. 수정란이. 알았어요? 그럼 얘는 크기는 그대로인데 알았습니까? 크기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 세포 크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수정란은요. 되게 커요. 그래서 인간의 난자세포도 있잖아요. 난자세포. 130 마이크로미터. 물에 딱 있으면 보여요. 먼지 티끌만.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큽니다. 그게 정자랑 수정되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정상세포로. 계속. 그러니까 분열만 하는 거죠. 좀 생각해봐요. 요 핵이 있고 요 주변의 것들이 세포 질이잖아요. 그죠? 그 질의 양이 주는 거예요. 생장과의 차이점. 생장은 이 세포가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세포 질도 같이 커지는데 얘는 자꾸 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피자 먹을래? 이거 피자 먹을래? 이거 먹죠. 한 판인데. 자꾸 반판, 4분의 1판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핵은 계속 있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세포 질량이 주는 게 이게 발생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4단원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가 있는데 한꺼번에 쓸게요. 적응과 진화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적응이라고 하는 건요,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진화는 뭐냐?
아예 어떠한 기관이 변해버리는 거야. 아예. 누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진화가 오래 걸려요. 진화가. 고래의 앞 지느러미는 원래 뭐였다고 그래요? 앞발이었다잖아요. 원래. 그게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적응은 뭐냐? 사막에도 여우가 살죠. 근데 북극에도 여우가 산단 말이야. 본 적이 있니, 너희들? 본 적 있어요? 두 마리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솔직히 창피해.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야, 사막용은 요만하고 북극용 이만했어요.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적응은 거예요, 서로. 사막용은 요만한데 귀만 이만해. 그리고 뭐 자꾸 점프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래를 막 파갖고 뭐 잡고 이렇게 생긴 놈 있잖아. 스콜피오. 개를 먹더라고. 정갈을 막 잡아먹어. 막 으드으드 씹어먹어요. 근데 북극용은 똑같이 점프를 해요. 쥐를 잡아먹더라고. 얘는 또. 근데 귀가 요래. 적응이 된 거야. 추우니까 열 발산을 최선 줄이려고 덩치가 커지고 털이 많아진 거지. 그리고 저기 포유류들은 말이야. 우리 인간처럼 피부가 이제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을 빼내려면 이게 넓어야 되는 거야, 이 면이. 면이 넓어야 되니까 결국 사막용은 귀가 발달하는 거야, 귀가. 열을 빼내기 쉽게. 근데 열을 못 나가게 막아야 되니까 옴툭해. 이게 적응이야, 적응. 알았어? 그 적응과 진화는 긴 세월, 짧은 세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얘들은 짧은 세월이 얼마냐고? 그래도 3, 40년 그 정도는 이상은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들이 짧은 세월에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 갈라파고스 군도의 메세부리. 들어봤지? 갈라파고스 군도. 이렇게 들어봤어? 누가 거기 연구하러 갔어? 두자. 그렇죠. 다윗이 아니라 다윈. 그죠? 다윈이라는 사람이 가서 봤더니 메세부리가 다르다는 거야. 왜 다르나 봤더니 먹이에 따라. 벌레를 잡아먹는 애들은 뾰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먹는 애는 뭉툭하고, 이런 식으로 변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 것도 적응이야. 알았지? 니네, 요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얘들아. 사막여우하고 북극여우하고 같은 개체일까,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잖아. 그지? 야, 같은 여우인데 뭐, 같은 개체가 아니에요. 같은 개체군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뭐에 따라 변형이 되면 같은 개체군으로 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달라요, 여러분. 막 사자랑 호랑이랑 교배에서 뭐 라이거 뭐 이런 거랑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종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은요, 태어났을 때 세대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새 있죠, 노새. 수당나귀하고 암말, 걔를 종이라고 보지 않아요. 걔는 생식능력이 없거든요. 힘만 센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체군이라는 건 뭐 교미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곳에 오래 살았으면 다른 개체군이에요. 종족 유적 측면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죠. 적응이 해가지고 서로 벌어지면 이게 종족적인 측면으로 다른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미하고 좀 다른 얘기. 우리 흑인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다르죠, 여러분들. 야, 니네 그 동남아시아 가면 걔들 얼굴 알지? 동남아시아 얼굴. 그 중에 우리랑 비슷한 애들 있어. 뭐 우리 중에서도 동남아시아랑 비슷한 애들 있잖아, 보면 가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대부분의 민족성을 보면 우리나라 키가 좀 크고 지골이 상대하고, 일본 애들은 키가 좀 작고 광대가 나오고 덧니가 나오고 이런 거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학생들 일본 애들한테 어떤 그런 환상 갖지 마세요. 제가 하와이 갔다가 하와이 일본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100명 넘게 봤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이뻐요. 우리나라에서 쟤 뭐야 보내잖아. 탑대 탑. 적어도 우리나라 이빨은 다 고르잖아, 애들이. 이렇다니까. 얼굴에 이거만 있어요. 근데 다 그래요. 키가 작고요. 그게 원래 섬나라 애들의 특징이야. 임진왜란 때도 우리는
60cm, 150cm 평균 키가 151, 152에요. 우리나라 수군이. 일본군이 145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작아요. 그때 두척 장신 이순신의 키가 얼마인 줄 알았어요? 168. 오, 야, 평균보다 18cm가 큰 거요. 그들이 보기에, 그죠? 150cm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168이면 막, 여기 지금 168 있죠? 창피하죠? 그죠? 그때는 니네 임진왜란 가면은 바로 대장군이야. 맨 앞에서 가자! 이래야 될 애들이야. 키가 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근데 걔들이 지금 민족 그 이완 정책을 펴가지고 저 브라질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꾼 거예요. 종족 정책. 이거 보면은 일본인인데 뭐 오탄이 이런 애들 보세요. 다 이거 섞인 애들이에요. 일본계 애들은 다 작아요. 진짜로 가보면. 그래서 이거 감추려고 막 갸루상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 아우 정말 무서워요 걔들. 여러분 얘는 무슨 세월? 긴 세월. 이렇게 보자.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생물의 특성이라고요. 그죠?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내가 관건을 던져볼게요. 오토바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토바이 한 대가. 응? 오토바이. 하리 데이비슨. 본 적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리 데이비슨로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뭐 도동 타고 다니는 것도 오토바이입니다. 이 오토바이가 무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대봐요. 어? 반응을 안 하니까. 생장을 안 하지. 아 그래요. 반응을 안 한다. 표현 좋습니다. 반응을 안 한다. 땡기고 그러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발로 땅 찼더니 웅 걸려요. 아 반응을 하잖아요. 생장을 안 하지. 생장. 그 세포의 숫자가 느는 건데 뭐 뒤에 안장 달고 뭐 달면 덩치가 점점 커지지 않나요? 그럼 또 뭐 있을까요? 그게 생장이면 근데 예, 했던 뭔가 부속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러면은 점점점 커지잖아요. 뭐 달고 그러면 막 덩치도 커지고. 세포가 없지 않나요? 그 나사 하나, 그 바퀴, 그 다음에 플러그 이런 것들이 다 세포라고 보면 되잖아요. 구성 요소니까. 생식이 안 된다. 그러면 할머님 생식해 보세요. 생물이 아니네요, 할머님은. 아이고, 그렇다. 할 수라도 있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가? 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아니, 그러면, 야, 너 5살 안에, 3살 안에, 네? 너 씨 애 못 나니까 너 생물 아니야, 그럴래? 1살, 2살 이런 애들. 몇 년 있으면 하잖아요.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당장 그걸 보면, 그럼 걔는 생물이 아니었다가, 하면은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걸 마치 이래야만 생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물이라고 조건을 잡아주고 그 생물이 갖는 일부 특징에 불과한 거지 이거 있다고 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데올로기로 막 해석이 바뀐다고. 니네 죽으라고 얘기해봐라. 얘 반박 못한다니까, 무생물인 거를. 근데 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는 거야, 출제자가. 누굴 가지고? 바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잘 봐라. 바이러스는 니네 바이러스 유명한 애가 누구야? 니네가 아는 바이러스 유명한 애 진짜 누가 왜 얘기해도 알아듣는 애. 코로나. 그렇지. 그분이 제일 유명하신 것 같아요. 2, 3년 동안 탑에서 내려오시질 않네. 그죠? BTS는 몰라도 코로나는 다 알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코로나는 다 알 거야. 그지? 이 바이러스가 생물적 측면이 있고요. 무생물적 측면이 있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금 전처럼 이거 있으면 생물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 얘가 생물이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생물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무생물로 보는 거야. 그냥 생물이라면 저런 특징이 있는 거지 저게 있다고 생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거야. 아까 얘가 처음 출발할 때 너희한테 한 말이 그거야. 잘못 생각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할머니를 무생물이라고 할 판은, 그지?
어린애가 뭔 줄 알고 너 무생물이야. 근데 사실 너도 무생물이잖아. 가능은 하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 우리가. 그럼 불가능 세상에 불가능한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 아 제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냥 세상에는 가끔 불가능한 분이 계셔. 저랑 무정자 뭐 이래가지고 그분은 무생물이야? 이런 씨 그럴 순 없지. 하여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생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얘는 바로 유전이 가능해. 알았니? 뭐가 가능하다? 유전이 가능하다고. 그럼 뭘 갖고 있다는 거냐? DNA. 그런 걸 뭐라고 되더라? 핵산. 이거야. 니네 여기서 참고도 아니야. 이건 기본기야. 핵산은 두 개로 나뉘지. DNA, RNA. DNA하고 RNA. 그지? 핵산의 단위치가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야 그럼? 네. 아, 네. 네. 8개. 그렇게요. 8종류가 돼야 돼. 아 지금 갑자기 막 위기감이 오지? 난 모르는데. 나한테 안 배웠지? 근데 지금 배웠지? 지금부터 틀리면 죽는 거야. 알았냐? 다시 핵산은 DNA와 RNA로 나뉘어. 됐지? 얘들은 다시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걸로 나뉘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게 인산이고 이게 당인데 화학을 배우면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 알았니? 여기는 5야 5. 그래서 탄소가 없는 거야. 저 꺾이는 지점에 탄소가 있다는 거야. 그럼 탄소가 몇 개냐고 그냥 세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거 5탄당이라고 해. 알았어? 5탄당. 탄소가 5개 있다는 뜻이야.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냥. 5탄당인데 여기에 이 5탄당의 당이 디옥실리보스면 DNA 누클레오타이드고 그냥 리보스면 RNA 누클레오타이드야. 그러면 누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얘하고 얘의 염기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염기 숫자에 따라서. 누클레오타이드 자체는 다른 놈이니까. 그럼 얘가 염기가 누가 있느냐? 봐라. 얘 염기 DNA 염기는 얘야.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A가 뭐야? 아데닌. G는? 아니요. C는? 사이토신. T는? 타이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U는 뭔데? 유라시아스. 우라질 하면 죽는다. 따라해봐. 아저씨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이렇게 외워 그냥. 알았어? 이게 염기야. 이 염기 순서대로 DNA는 인산, 디옥실리보스, 아저씨. 쭉 아저씨 차 타고 가요. 4개가 있잖아.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그 다음에 RNA는 인상, 리보스, 그 다음에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이 4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개다? 그럼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몇 개일까? 5개가. 아저씨 차 타고 우리 집 가요. 알았니? 아저씨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뭘 묻는지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정말 별이 별걸 다 내. 생명선생님들은. 자기가 구분해보는 거지 그냥. 자 그럼 핵산이 있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얘들아 DNA 몇 가닥이야? 2가닥이지. 알잖아. 왜 갑자기 모르는 척해. 비비 꼬인 애들이 DNA잖아. RNA는 한 가닥이지. 누가 좀 복잡하냐? DNA. 그래. 누가 변심이 심하겠냐? RNA. 그래서 바이러스 중에 RNA 바이러스가 되게 빨리 변해. 그 빠르게 몇 개월인 줄 알아?
3개월. 그래서 코로나가 3개월마다 변이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학생들이 맨날 질문해. 선생님, 그거 이렇게 받으면 백신 맞으면 낫나요? 난 아니라고. 영원히 맞아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맞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 뭐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저항 능력은요. 그러니까 니들 중에 굉장히 약한 애가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서는 봐봐요. 너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체질이 뭔가 좀 부실한 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이씨 우린 안 맞아 살아. 근데 이상하게 쟤가 죽었어. 뭐야 왜 쟤가 죽어? 그럼 니네 어떨까? 맞아야 되나 봐 하고 다 맞고 그러면서 정부 비판이 오겠지. 당신이 안 맞으라고 했는데 국민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나라는 안 맞았지. 알지? 저쪽 아일랜드 이쪽은 아예 안 맞았어. 노르웨이 이쪽은 그냥 그 패닉 그런 거 없이 팬데믹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았단 말이야. 걔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살았어요. 죽으려면 죽으라 이거지. 사는 건 계속 산다는 거야. 우리 몸에 자가 방어 능력이 생긴다고. 그럼 맞잖아? 뭐 그때 바이러스는 막을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변형이 되잖아? 그럼 항체가 바뀌어야 돼.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항체가. 알았니? 그냥 보여지는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손에 어떤 무기를 쥐어주느냐야. 그래서 그 무기에 따라서 그 항원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바이러스가 봐라. 머리가 세모난 애가 있어갖고 창을 세모난 걸 이렇게 장착을 시켰단 말이야. 몽타주에. 야, 세모난 거 들어왔어. 찌르겠지. 근데 얘가 변형이 별이 됐어, 얘가. 못 찍는 거야. 별이 변형돼 버리면. 그럼 또 맞아야 돼, 별에 대는 거를. 그지? 그래서 별에 대한 거를 막 백신을 만들었어, 열심히. 니네 그 백신 만들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적어도 50일 이상이 걸려. 근데 그걸 또 유통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또 오래 걸리겠지? 그럼 거의 3개월이거든? 하나 딱 나타나면 3개월 걸려 유통하는데, 그래도 맞을 정도 되면 변이 돼, 애들이. 그럼 저쪽에 또 죽어, 사람이. 그냥 감기인 거야. 나는 올해에 한 번 더 변이가 나올 거야. 지금까지 변이가 계속 일어났는데 너네가 다 버틴 거야. 근데 한 번 하반기에 엄청난 변이가 나올 거야. 왜? 거의 1년 주기나 9개월 주기에서 엄청난 그 변이 현상이 생겨. 그래서 또 이걸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저주하는 거 아니라 근데 전혀 다른 쪽에 전염병도 나올 수 있어. 전쟁이 너무 많이 생겼어 지금. 응?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오래 그러면 시체가 너무 많고 그럼 저기서 변이 생기면 살벌해. 이 전쟁은 계속 일어날 거야. 저기 끝났지. 어디서 일어날까?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서 일어날 거야.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근에서 또 일어날 거야.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우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잘 버틸 거야. 우리나라가 약간 국수주의가 강하거든. 우리나라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 진짜야.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 의료체계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나는 한 26년 후반부에 이민 가. 알았어? 그 전까지 살고 있어. 여기. 나가면 죽었나. 집 떠나 고생이요. 알았지? 자, 다시. 핵산이 있고 돌연변이가 가능해서 바이러스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 알겠지? 계속 변이가 가능하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 생물적인 측면에서 유전성이잖아. 유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무생물적 측면은 뭐냐? 얘가 없다. 그럼 뭘 못하니?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니까. 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못 만들어? 에너지도 못 만들고, 그치? 뭔가 양분도 합성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살아있는 생물에 침투해야 돼.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활물. 이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눈에 횟집에 뭐 써 있어? 바로 그렇지. 살아 움직이는. 나중에 먹자. 알았지? 활물 기생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 있어.
자기가 만약에 그 그림이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복사해달라고 복사해줄 테니까 얘가 침투해서 얘들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 요 안에 있는 요게 뭔지 아나? 요게 요게 바로 DNA, RNA야. 알았니? 그럼 이 밖에는 뭐야 이거? 단백질 결정체야. 그럼 하다못해 잘 봐라. 단백질 결정체인데 얘가 분열을 하려면 알았니? 이렇게 헥산이고 도르비에 관하고 분열을 할 수 있잖아. 분열을 하려면 요런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캡슐에 넣고 다듬어서 지 새끼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가 없어서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 못 한다고. 그래서 딱 도착하면 얘가 착 붙어갖고 요거만 안으로 집어넣어. 얘네 또. 그러니까 이거 마치 뭐 비행선 같이 생겼지. 여기 탄에만 싹 들어가는 거야. 걔가 막 분열하는 거야. 거기서. 누구 걸 이용해서? 살아있는 생물체. 거의 대표로 대장균이 많이 걸린다. 대장균. 걔를 통해서 막 분열해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다 터뜨리고. 그게 대장균 같은 원핵세포거든.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 또 착각하지 말고. 핵이 없으면 핵산이 없을까? 아니 아이들아. 핵이 있다 없다는 핵산이 있다 없다는 말하고 달라. 핵이 있다는 얘기는 핵막이 있는, 이중막이 있는 핵의 형태가 없다는 얘기지 핵산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원핵세포는 늘 막대세포라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보면 이렇게 그지? 알았어? 요 끝에 이렇게 편모가 달려있는 이런 게 이제 원핵세포인데 얘들은 이렇게 세포벽이 있고 알았어? 그 다음 이 안에 이렇게 DNA가 원형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핵이 없잖아 따로. 그렇다는 얘기지 핵산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핵이 생겨버리는 즉시 걔는 진핵세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거 다 여기서 분열해서 뚝 나와. 얘는 끝나고. 알겠어? 이런 걸 활물기생이라고 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얘들은 분열이 가능하다는 말, 이거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증식이란 말을 쓰거든. 엄밀히 말하면 분열이란 말을 쓰지 않아. 나 이거 지워버려. 증식. 수가 많아진다. 분열은 엄연히 누가 하는 거야? 분열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는 말이거든. 얘들은 증식한다는 말을 쓴다. 분열은 틀린 말이다. 알았어? 그게 13쪽에 아래에 있다. 박테리오파지. 니네 박테리오 아까 참 나도 참 수업이 헷갈려가지고. 야 생명 화학 듣는 사람들 있지. 아까 박테리아 어디서 배웠어? 뿌리 혹 여기서 배웠지. 박터라고도 표현하고 박테리오파지라는 표현을 쓴다. 알았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가서 활물, 그러니까 대장균 안쪽에서 충분히 개의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을 한 다음에 뚫고 나온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준 거야. 알겠어요? 다시 생물적인 측면은 뭐라고? 핵산이 있어서 유전이 가능하다. 알았어? 유전이 가능하다. 근데 무생물적 측면에서는 효소가 없어서 뭐를 못한다?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슨 기생을 해야 된다? 활물 기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 자, 얘들아, 참고로 그 꼭대기에 바이러스의 발견해가지고 TMV 바이러스의 발견의 현상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이게 태반이거든. 알았냐? 그럼 여기가 엄마가 있겠지. 여기 태아가 있겠지. 그치? 태반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로는 못 넘어가. 알았어? 그런데 얘는 넘어가. 엄마가 감기 걸리면 아이도 걸려. 왜? 감기가 아데노바이러스거든. 독감, 인플루엔자거든. 다 바이러스 애들 넘어가. 에이즈 넘어가. 왜? 에이즈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잖아. 그치? 근데 비염 간염에 걸려서 안 넘어가. 애는 안 걸려. 알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세균보다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다. 그거 얘기야. 싫어. 알겠어요? 세균 요과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그만큼 작다는 얘기야. 얘들아, 혈구 넘어가 안 넘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얘들아. 혈구 넘어가면 엄마 A형인데 B형 아들 어떻게 나? 피가 섞이는데. 혈구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인데 누가 넘어갔다는 얘기? 바이러스가 넘어갔다는 진짜 작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았어요? 자, 14쪽에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은 단골로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거든. 얘들은 목적이 뭐야? 과연 화성에 생명체가 사느냐 안 사느냐를 뭐를 이용해서 보겠냐? 물질 대사야. 탄생이래. 탄생이래. 탐사. 뭐 탄생을 해보는 거지. 조물주야. 그거는 실험 장치를 조금 그려놓든가 그림을 복사를 해서 붙여놓든가 참고 쪽에다가. 알았지? 그거 중요한 자료니까. 거기 보면 실험 가나다가 보일 거다. 그치? 그때 여러분들 뭘 보냐? 여기다 열을 가했는지 에너지를 가했는지야. 가는 누굴 가했어? 빛을 가했지. 그럼 이거 동화작용을 보는 거야. 알았어? 빛을 가한다는 건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말 그대로. 그럼 밑에 또 뭐를 가했어? 가열장치가 있지. 에너지를 가한 거니까 가실험은 말 그대로 동화작용을 하느냐, 동화작용 유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초기에 누굴 집어넣냐?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광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고분자가 됐는지 안 했는지 탐지를 해야 되니까 누굴 집어넣냐면 얘를 집어넣거든. 자, 이때 너희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얘다. 실질적으로 14짜리 탄소는 말이야, 동위원소라고 부르거든, 얘를. 기본적인 정상적인 보통의 탄소는 12짜리 탄소가 보통 90% 이상이야. 99% 이상. 얘보다 어때? 질량이 크다고 보면 돼. 질량이 크면 불안해. 우리가 빅뱅 초기에도 양성자, 중성자가 1대1로 있었는데 중성자가 1.675 곱하기 10의 24승g이거든. 그럼 걔가 0.002 정도 크거든. 그것도 차이가 있어서 불안해서 양성자로 간 거야. 무거우면 불안해. 그래서 얘가 붕괴를 잘해. 붕괴하면서 뭐가 되냐면 약간의 방사선을 내보내. 알았지?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방사능 계측기 있지. 만약에 14CO2짜리가 방사능 계측기에서 정상치보다 조금만 줄었다 그럼 이거 분명히 들어간 거 아니야.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생명체가 없다. 생명활동이 없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방사능 계측기라는 애는 (14CO2) 양을 관찰하는 애라고. 근데 이게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생명체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동화작용. 그럼 실험 나는 뭔가 봐. 실험 나는 이화작용을 보는 거야. 자, 이화작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화는 뭐야? 발열 반응이거든. 그래서 거기 방사능 계측기가 있는데 얘 역시도 거기에 14탄소로 표시된 영양소라고 써있지. 그게 고분자인 거야. 걔가 만약에 분해가 된다면 거기서 누가 나오겠어? 14CO2짜리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런데 방사능 계측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이해 갔어? 근데 그거 말고도 뭐를 갖다 놔도 될까? 온도계를 넣어도 사실은 된단 말이야. 온도계가 상승해야지.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온도계 측정은 외부 환경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잖아. 외부에 열을 차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쓴 것뿐이야. 알겠지? 이거 역시도 이 방사능 계측기에 탄소 14에
이걸 관찰한 건데 이렇게 안 나오겠지. 얘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이런 형태로. 측정이 안 됐다. 그럼 이화작용도 안 일어난다. 마지막 달을 봐. 달을 보면 영양소를 집어넣고 기체 분석기를 봤어. 이것도 이화작용을 확인한 거야. 그럼 과연 그 기체 분석기는 뭘 본 걸까? CO2. 그 안에 있잖아. 공기를 넣어놨다고 생각해봐. 용기 속에 공기가 들어있다. 뭐 화성이니까 화성 공기가 들어있었겠지. 화성은 기압이 0.007기압이야. 지구가 1기압이다. 너네 화성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줄었다. 아, 얼굴도 이렇게 빵 터져. 밖으로 막. 그래서 제일 먼저 구멍이랑 구멍에서 알았어요? 눈이 좀 크지. 그래서 옛날에 우주인을 보면 이렇게 우주인, 화성인. 알겠어요? 그 화성이 우리 지구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눌려. 눌려. 우리가 금성 가면 죽는 거랑 똑같아. 금성은 몇 개야 돼? 90기야. 거기 90기야. 할 생각 하지 마. 알았어? 갈 때 꼭 나한테 연락해라. 카톡으로 보내. 어떠냐? 이렇게. 축하시오. 그지? 거기는 막 눌려서. 그리고 워낙 더워요. CO2가 90 몇 프로예요. 표면은 500도씨 이상. 마그마의 바다입니다. 원시 지구랑 똑같아요. 거기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체 분석기는 기체 양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체 양이라는 게 각 기체의 양인 거야. 뭐 CO2 양이라든가 O2 양 이런 걸 보는 거라고. 이 양이라든가 O2는 있겠냐?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O2가 없는데 어떻게 얘가 그럼 이화를 하겠습니까? 무기호흡이라는 게 있잖아. 무기호흡. 그죠? 산소가 없어도 분해되는 거. 그죠? 알코올, 발효 같은 게 무기호흡이고 대표적으로. 근데 요즘에 발효가 꼭 산소 없이 하는 무기호흡을 발효라고 안 하고 일반적인 생명체가 하는 호흡을 모두 발효라고 하죠. 3년 전부터 바뀌었어. 알겠어? 그래서 알코올도 사실은 누룩이 그지 뭐 효모가 뭐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이러는데 그냥 발효가 돼서 아세트산까지 쭉 가거든. 근데 술 먹으면 먹어봤지? 알보단 술 먹으면 뒷골이 땡깁니다. 이게 아세트 알데하이드. 그다가 이게 다시 술이 깨면 그럼 신맛이 확 올라오거든. 그게 아세트산이에요. 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도 다 발효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실험 가나 다를 통해 결론은 그거예요. 분석기에 변화가 없었다거든. 근데 거기 기체 분석기라는 건 그 기체가 조합이 있을 건데 그 조합의 기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생명체의 화학 변화,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지. 알겠어요? 결국은 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15쪽의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다세포 생물의 몸의 구성 단계랍니다. 기억,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뭐? 세포죠. 그 다음에 조직 다음에 뭐였죠? 기관입니다. 알겠죠? 기관이에요, 기관. 같은 특성을 갖는 세포들, 조직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조직검사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조직검사. 살 떨리는 거죠. 조직검사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거 뭐야?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런 거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에 조직검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위에 조직의 특징이 있죠. 그죠? 걔는 뭐 위액동들을 촉진하고 부세포가 있고 주세포가 이런 그 세포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리보솜이 많고 이런 조성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은 그 조성비가 비슷할 건데 뭐 이렇게 종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걔를 분석을 해보니까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성. 조금 더 이상하다면 음성. 이런 식으로. 악성이냐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조직검사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체 전에
동그라미 니은에 기관이라고 쓰시는 게 맞고요. 기관과 개체 사이에 기관 개가 들어가면 동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과 니은 기관 사이에 조직 개가 들어가면 식물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체 유지적 측면이죠. 기억나요? 1번 생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요. 여러분 물질 대사의 제일 중요한 의의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쓸 때 꼭 써놓으세요.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대사를 수반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사를 수반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그중 일부를 우리가 ATP로 저장하고 유사시에 그걸 쓰고 그냥 유사시에 쓴다고 해서요 여러분 엄청나게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손에 있는 ATP가 5번만 쥐었다 피면 없어집니다. 아셨어요? 끝났죠? 제가 5번 이상 하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ATP 어떻게 공급되냐고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공급해줘요. 근데 계속 쓰고 있죠. 걔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여기서 무기호흡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씨 알배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ATP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ATP를 합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도 무기호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격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무기호흡이 일어나요.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산소가 있는 호흡이 효율성이 좋을까요? 산소가 없는 호흡이 효율성이 좋을까요? 있는 게 효율성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무기호흡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젖산 발효 같은 경우는. 근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젖산이 쌓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학생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열심히 그 다음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공을 차면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니 여학생들 보면 줄넘기 같은 거 하거나 그렇지 청소 더럽게 안 하셨네. 한번 엄마가 시계 청소했어. 그럼 이거 알배긴다니까. 그때 청소하면서 이러면서 해봐요. 이러면서 그러면 알 하나도 안 돼요. 이거 계속 피를 통하게 해주는 거지. 이게 스트레칭이에요. 근육 운동. 여러분들 특히 남학생들 수능만 끝나면 이러죠. 이 근육 운동은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 근육이 안 살아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근육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세포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막 펌핑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잡초 같은 거 계속 뽑았어요. 그럼 여기 알배기잖아요. 뽑고 나서 이렇게 좀 당기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뽑아서 그러면 배고파요. 안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충분히 혈액을 돌게 만듭니다. 알았지? 네. 자,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2번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하세요.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를 수반합니다. 동아이와는 흡열, 발열을 수반하는 거죠. 자,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반응물 부끄럽다 했지. 아까 효소 변호사라고 했잖아 내가. 그치? 걔가 이혼하냐? 그럼 안 되지. 그래서 X 효소는 촉매다 이거예요. 그것도 무슨 촉매? 그냥 써놓으세요. 정촉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촉매라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요. 그럼 정촉매 반대말이 뭘까요? 역촉매인가? 부촉매예요. 부촉매. 여러분들 부촉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쓰이냐면 그 응급실 가면 여러분들 응급 환자들 보면 그 소독약 확 뿌리자. 과산수소 확 뿌리거든요. 못 봤죠? 그 막 교통사고 나고 막 그러면 상처가 투성이잖아요. 보면 탈지면 갖고 콕콕 이거 안 해요. 그냥 갖다 통으로 뿌려요. 쫙 저 몸에다가 소독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막 3통, 4통 뿌리다가 어느 거 딱 뿌려야 반이 남았어. 그럼 냅둬야 되잖아. 그 다음 환자를 위해서. 열어놓으면 어때? 다 날아간다고. 산소가. 그래서 거기다가 인산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천천히 발생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부촉매예요. 인산 같은 거. 화산화수 같은 데 인산 집어넣는 거. 지금 우리가 쓰는 효소는 다 무슨 촉매다? 정촉매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 온도를 막 낮춰주는 건데 그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반응물의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막 줄여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잖아. 그치? 정촉매다.
자, 이화작용은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부끄럽죠? 이건 동화작용 얘기예요. 간단한 걸 복잡한 걸로 만드는 거. 자, 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거. 자, 여러분, 종을 유지하는 거. 일단 생식이 있었죠. 유전이 있었죠. 적응과 진화 있었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발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기억, 디귿, 리을, 요런 거 정도가 종족 유지적 측면이다. 이미 우리는 나눠서 봤죠? 그 다음에 4번. 설명과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을 찾아봅시다. 빛을 향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이건. 빛을 향해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굴광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참고 굴광성을 보면 여러분 요렇게 식물이 색상이 나오잖아요. 햇빛 여기 있어요. 식물의 생장 호르몬을 요렇게 불러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옥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호르몬이. 근데 옥신이 빛을 싫어해요. 그러면 얘가 없을 때는 옥신이 이렇게 분포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햇빛을 딱 쬐면요. 이 옥신이 여기 다 몰려있죠. 빛을 싫어하니까 반대로 간다고. 그럼 여기는 생장이 잘 일어나고 여기는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굽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빛을 싫어한 옥신의 방향 때문에 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굴광성.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한다. 이거 항상성이죠. 그죠? 물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하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의 자연계열 학생이 제일 많이 들거든. 생각해봐요.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럼 몸의 혈액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옅어지지. 근데 원래 진했잖아. 그럼 물을 많이 빼내야지. 그치? 그럼 오줌량이 많아지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떨까? 옅어지겠죠. 몸에 삼투하고 진해질 거고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 벌써 인상 있어요? 여러분, 오줌의 농도 변화를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오줌의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농도거든요. 이 당연한 거거든요. 야,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어. 그럼 몸의 삼투압을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럼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겠지. 그래서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 내려가는 동시에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을 빨아들였으니 오줌의 삼투압은 어떻게 될 거야? 높아지게 진한 오줌이 나온다니까? 너희들 바카스 먹고 오줌 한번 넣어봐. 노랗거든? 그 무식한 놈들은 바카스 다 나오네. 그게 아니야 인마. 그건 바카스를 니네 바카스가 노란 건 알아? 집이 좀 어렵고 그런 사람들 바카스 못 먹잖아. 그럼 나중에 친구 먹을 때 좀 따라달라 해서 봐봐. 이렇게 노래요. 오줌 색깔은 비슷하거든. 그게 무식한 놈들이 오줌 나온다고. 바카스를 먹으면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뭐 불온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몸의 산도가 높아져서 물을 많이 빨아내니까 노란 오줌이 나가는 거야. 알았지? 비타민 먹어 너희들? 비타민 한번 확 먹고 오줌 노랗다. 이게 몸에 이제 무기염류가 많아지는 거지. 알았어요? 자,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 물질 대사잖아. 동화작용. 다음에 가랑잎벌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하다. 왜? 살라고. 그지? 적응이잖아. 그지? 이게 적응이야. 그 다음에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이런 걸 반성유전이라고 하거든. 이게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전 파트가. 근데 이걸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경우수를 묻는다니까? 확률. 알겠어? 이 누구한테서 이걸 받았냐 이런 거 물어봐서 여기가 아주 킬러 단원이다. 자, 그래서 이건 유전이고 개구리의 수정란 올챙이 어린 개구리 거쳐서 성체 개구리가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발생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불완전 개체가 완전한 개체 되는 거. 수정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린이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죠. 어린이 뭐 개구리가 큰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거는 생장이겠지. 알았죠? 5번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가 뭐야? 핵산이야 이게. 알았냐? 핵산. 그 다음에 B가 단백질 껍질. 그러면야 바이러스는 구성 성분이 핵산과 단백질인 거야. 알았지? 단백질도 성분에 해당된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감기 걸리면 태아도 걸린다고 했다.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생명체 아니야. 니네 세포의 구조를 갖추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핵이 있어야 되고, 그치? 또 하나, 세포 소기관이 구성되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거기에 효소도 충분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백질을
합성해낼 수 있는, 하다못해 아까 내가 원엑세포라 볼륨에 보이지, 대장균 같은 애들, 걔들도 리보솜이 있거든. 근데 이게 진엑세포의 리보솜하고 달라. 니네 리보솜 어떻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학교 선생님이 뭐 그려준 적 있어? 이렇게 생겼을 때네. 리보솜은 우리 같은 이제 고등생물 진핵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리보솜이야. 얘가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잖아? 그러면 도킹을 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RNA가 머플러처럼 싹 감싸고 나가. 그럼 밑에서 얘가 분석. 그래가지고 니네 아미노산 3개씩 그지 그 정보 그 염기 서열 3개씩 해가지고 코돈 만들어내잖아. 그리고 옆에 이렇게 대기원애들 있어. tRNA. 야 이러 뭐 쫓아내다가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 하나 채워. 주차장이 3개가 있거든. 이 나중에 단백질 그 생명초에서 배우는데 여기 하나를 채워. 그 다음 명령을 내려. 그럼 또 하나 오면 얘 밀리거지. 아미노산 여기 또 채워. 그럼 둘이 펩타이드 결합을 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멘 계속 이어서 쭉 나가. 이게 폴리펩타이드야. 근데 얘들이 항체냐 호르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들이 뒤틀려. 3차 구조를 만들고 헤모글린 만들려면 3차 구조 돼야 되거든. 그래서 세포 밖으로 빼내. 계속 얘들은 계속. 알겠어? 그래서 충분히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왜 너한테 고기를 사줘야 돼? 그럼 이거 설명해 줘. 자, 이게 무슨 일인데? 그죠?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사주겠냐고요. 그죠?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런데 원핵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얘들은 제다리 세포하고 소다리 세포가 붙어서 만든 다음에 이게 다 합성 끝나면 떨어져요. 근데 아까 말한 이런 애들 있죠? 여기 이제 세포 벽이 있고 이런 애들. 얘들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추형 생겼다고, 리보솜이. 근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에도 자체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는 커다란 세포랑 합쳐져서 세포 융합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쟤들이 미토콘드리아는 종속영양 생물이었고 엽록체는 독립영양 생물이었는데 합쳐져서 지금의 진핵세포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리보솜은 좀 모양이 다르다. 알겠습니까? 우리 건 저렇게 생겼어요. 알았지? 그래서 단백질 합성 세포막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세포의 구조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를 꼬아야 돼? 효소를 빌려와야 돼. 효소를. 알았어? 그래서 분열이란 말 안 쓴다 했다 내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한다? 증식.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는 페이지 19쪽까지 알겠습니까? 페이지 19쪽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